진천 노인요양원에서 90대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2주 사이 고령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각종 부동산 규제로 전세 매물이 적어 전세값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대출도 막혀 있다 보니 월세마저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전국적인 스쿨미투 운동의 시발점이 됐던 청주의 한 여자 중학교 성희롱 사건에 대해 2심 재판부가 감형 판단을 내렸습니다. 충북 스쿨미투 지지 모임은 감형을 결정한 2심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은 온라인 전시가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전통 공예와 북유럽 디자인을 다룬 3개의 전시회를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코호트 격리 중인 진천의 한 노인요양원에서 격리 시작 9일 만에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최근 충북의 추가 환자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이라는 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유념해야 할 부분입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천 노인요양원에서 90대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습니다. 이 요양원은 지난 14일 50대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통해 확진된 후 코호트 격리된 곳입니다. 90대 확진자 A씨는 치매와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었는데 격리 조치 9일 만에 발열 증상으로 검사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의 추가 확진으로 요양원에서 나온 확진자는 모두 10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입소자들은 1인 1실 체제로 코호트 자가격리 중입니다. 입소한 환자들은 누군가 이렇게 케어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계신 요양보호사들이 케어를 하면서 그분들도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최근 2주 사이 고령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이후 60대 이상의 확진자가 70%에 달합니다. 특히 진천 노인요양원처럼 고령의 확진자는 감염병에 취약하고 한 명의 확진자가 시설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양보호사의 감염에 의해서 입소자가 확진자가 발생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그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방역 수칙과 개인위생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고. 요양시설이나 방문 판매 설명회 등 노인들을 통한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는 게 최우선 방역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각종 부동산 규제로 청주 일부 단지에서 나타난 집값 급등세는 잡혔지만 이번엔 전세값이 너무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엔 월세마저 씨가 말라 전월세를 찾는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청주시 복대동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2,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단지지만 전세 매물은 채 10개가 되질 않습니다. 2년 만기가 도래한 전세 물량 대부분이 계약갱신 청구제 도입으로 2년 더 연장되면서 신규 물량이 잘 나오지 않은 게 큰 원인입니다. 전세 가격은 연초 매매가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3억 선에 거래됐던 게 한 1억 이상 올라가지고 거래가 되고 있어요. 단기간에 오른 거예요. 앞으로 더 심화될 것 같아요. 청주 전세값은 이번 주에 0.17% 올라 올 들어 1월 셋째 주부터 36주 연속으로 상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월세는 아예 씨가 마르고 있습니다. 전에는 집주인이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해 대출을 받아 월세를 놓곤 했는데 지금은 대출이 막혀 있다 보니까 월세를 아예 찾아보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전월세를 찾지 못한 세입자가 결국 집을 사게 되면서 일부 단지에선 한두 건씩 매매가 성사되며 거래에 숨통이 트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부동산 규제로 상승세가 꺾인 청주 매매 가격이 다시 급등할 가능성도 낮지만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 역시 크지 않을 걸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수사기관과 지인 등을 가장해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돈을 요구하는 각종 피싱 범죄들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또 등장했습니다. 가짜 검사실을 만들어 영상통화를 걸고 악성 애플리케이션까지 휴대전화에 설치하는 등 수법이 나날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에 거주하는 30대 김모 씨는 최근 자신이 쓰던 통장이 사기 범죄에 연루돼 있으니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김 씨가 의심하지 않도록 영상통화를 걸어 검사실을 보여주고 각종 검찰청 공문까지 확인시켜줬습니다. 법무부 애플리케이션까지 설치시켜 감쪽같이 김 씨를 속였습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2,600만 원을 전달받은 이들은 김 씨에게 다시 접근해 5천만 원을 더 뜯어내려 했습니다. 사건 번호 몇 번, 증거물 확인하십시오. 있었는데 그 주변에 있던 사무실 배경이 전부 다 검찰청, 이런 팻말, 그리고 있는 사람들, 복장 이런 것들 전부 다 똑같았었어요. 하지만 우연히 듣게 된 라디오 뉴스가 추가 피해를 막았습니다. 5천만 원을 대출받아 택시를 타고 일당이 정해준 위치로 향하던 중 라디오에서 보이스피싱에 관한 뉴스가 흘러나왔는데 그 내용이 자신이 처한 상황과 똑같았던 겁니다. 김 씨는 곧바로 택시기사에게 신고를 요청했고 출동한 경찰이 수거책을 검거했습니다. 신고자를 통해서 피해자 위치를 계속 지속적으로 파악을 하고 근처에 잠복하고 있다가 사복경찰관과 저희 정복경찰관이 합동으로 검거를 하였습니다. 최근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가짜 검사실까지 영상으로 보여주는 등 기상천외한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 8월까지 도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32억 원으로 지난해 전체보다도 5억 원 증가했습니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피싱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전국적인 스쿨미투 운동의 시발점이 됐던 청주의 한 여자중학교 성희롱 사건에 대해 2심 재판부가 감형 판단을 내렸습니다. 1심에선 전국 스쿨미투 사건 중 가장 무거운 형량이 나왔지만 항소심에선 결과가 뒤바뀐 것입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가 청주의 한 여자중학교 전직 교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학생들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과 함께 법정 구속됐지만 2심에선 감형이 결정된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교사가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다수의 졸업생으로부터 선처 요구가 있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던 B씨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학생들이 하실 말씀 없으세요? 충북 스쿨미투 지지 모임은 감형을 결정한 2심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당초 1심에선 전국 스쿨미투 재판에서 가장 높은 형량이 선고됐지만 가해 교사의 죄질에 비해 낮은 형량이 나왔다고 말합니다. 학내 성폭력 문제를 지역사회에 알리고 학교의 은폐 시도에 저항함으로써 1심 선고를 이끌어낸 학생들의 노력과 시민들의 바람을 2심 재판부가 완전히 짓밟은 것이다. 충북 스쿨미투 지지 모임은 비교사가 다시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교육청의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이번엔 문화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 전통 공예와 북유럽 디자인을 다룬 세계 전시회가 청주에서 열리는데 모두 온라인으로 찾아갑니다. 진기윤 기자입니다. 올해 첫 선을 보이는 전통공예 페스티벌, 충북 전통공예의 세계가 온라인으로 찾아옵니다. 한지와 나무 등 전통 소재로 제작된 공예품들에선 고풍스런 멋과 장인 정신이 느껴집니다. 해외 작품과 현대 공예가 위주인 요즘 충북 전통공예 명장들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전통공예에 대한 조금 소홀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공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인식하고 새로움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공예 감상의 핵심인 소재의 느낌을 최대한 살린 VR 화면과 작가들의 작업 과정을 담은 영상으로 작품의 멋과 작가의 철학도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장에 와서 알 수 없는 그런 작가들의 어떤 내밀한 숨결, 그리고 작가들의 의도, 이런 것을 작가의 대화를, 실시간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특장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지난해 운천동에서 문화재조창으로 이사한 한국공예관의 오픈 스튜디오도 온라인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물레와 도자기 등 5개 분야 입주 작가들의 작품과 작가들과 실시간 온라인 소통을 통해 공예를 쉽고 친숙하게 접하는 순서도 마련됐습니다.
소통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거에 많이 지금 장벽에 부딪혀 있는 상황인데요. 매체를 통해서나마 조금이나마 문화예술에 조금 더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실용성으로 대표되는 북유럽 디자인. 그중에서도 장인 정신이 돋보이는 독특한 핀란드 디자인의 세계도 안방에서 편안히 즐길 수 있습니다. 만년 전부터 현대까지 이어지는 생활 소품 속 디자인에선 실용성과 장인 정신이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관심 있는 유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자세히 볼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면 그 핀란드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디자인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는 문화예술계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은 다양한 온라인 전시가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내년에 청주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청주시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진통 끝에 원안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준공영제관리위원회가 설치돼 표준 운송원가 산정과 수입금 관리와 배분, 정산 등을 맡고 인력 채용과 광고 등의 부대 업무도 처리합니다. 청주시는 노선 신설과 개편 등의 권한을 갖습니다. 민주당 충북도당 동남 4군 지역위원회는 공사 특혜 수주 의혹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박 의원을 탈당 처리하지 말고 제명 등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려 당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에 3개 기업이 1,01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합니다. 충북도청에서 오늘 협약을 맺은 기업은 캐나다 투자기업인 BLNH와 물류기업인 아마존K, 화장품 벤처기업인 라파로페 등 3개사로 이들 기업은 향후 5, 6년간 1,010억 원을 들여 공장 증설과 지역민을 우선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시는 오늘 공유재산 심의회를 열어 다목적 방사능 가속기 부지 제공을 위한 본격 행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중으로 의회 승인을 얻어 방사능 가속기 부지 54만 제곱미터를 매입해 내년 12월까지 과기정통부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대한적 십자사 충북지사 김경배 회장은 도청에서 이시종 지사를 만나 호우 피해 이재민을 위한 후원 금품을 기탁했습니다. 이재민 긴급 생계비 2억 7천만 원, 인적 피해 위로금 2,400만 원, 추석 구호 세트 900여 개 등 3억 5천만 원 상당입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